화제 인물과 함께하는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자,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주목받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 땡땡 지도사입니다. 반려동물 땡땡 지도사. 과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땡땡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땡땡.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울산시대 시청자 여러분께 저는 누구입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에 있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는 신종혁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울산시대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참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는 제가 처음인데요.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는 네. 일반적으로 보호자님께서 장례라고 하시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막상 아이가 떠나고 나서 이제 오시면은 정말 많이 당황을 하시고 예, 경황이 없으세요. 슬프죠. 예, 많이 슬퍼하시고 그래서 그 오신 보호자님을 케어해주고 공감도 해드리고 또 장례 절차에 맞게 안내를 해드리는 예,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가장 큰 게 그 아이를 떠난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아,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장례 절차 거기에 체계에 맞춰서 장례를 진행해 드린 거지만은 정말 오시면 다양한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공감해주고 하는 게 가장 큰 예,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동물의 장례 절차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람과는 좀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가요? 어떻게 사람과 치러집니까? 이제 비슷한데 조금 간소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아이가 오면은 예. 예, 염습을 진행하고 어? 예, 사람과 똑같이 염습을 반려동물도 염습이 있어요? 예, 일단 깨끗이 연습을 진행하고 또 이물질도 맞고 예, 그리고 이렇게 단장을 해서 이후에 보호자님 원하시는 형태에 맞춰서 관이나 수의를 꾸며서 이제 추모 준비를 해드리고 보호자님이 인사를 나누시면은 예, 인사를 마지막까지 충분히 나누시고 예, 그 다음에 아이가 화장기에 들어가서 예, 화장을 예, 진행하게 되고요. 화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유골을 수습해서 이것도 보호자님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인도해 드리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고 보통 가족을 떠나 보내는 마음은 이제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그죠? 네, 똑같아요. 똑같은데 간소화, 조그맣게 이게 작게 치르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맞아요. 조금 간소화되어 있긴 하지만 규모가? 절차나 이런 거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똑같다. 돼요. 예. 자, 아직은 생소한 분야라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면서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궁금한 게 참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좀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보통 장지라고 해야 되나? 장지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일단 저는 장지란 표현을 잘 안 쓰긴 했는데 아. 일단 장지라고 하면은 뭐 반려동물의 마지막 안식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이제 사람하고 다른 부분이죠. 사람하고 다른 부분은 사람 같은 경우는 유골을 장례 마치고 보관하거나 이러려고는 잘 안 하거든요. 예, 지니고 그렇죠. 있거나 뭐 가지고 다니거나 이렇게는 잘 안 하시는데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집에 보관하시고 또는 가지고 다니시고 또 하나는 뭐 보석으로 제작을 해서 액세서리를 한다든가 또 보석으로 해서
집에 보관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장지라고 하시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장례식장에서 하는 뭐 낙골당, 뭐 대표적인 낙골당을 저희가 관리해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낙골당 그 얘기도 들었어요. 예, 낙골당도 있고 또 하나 대표적인 건 이제 묻어주는 거죠. 이제 수목장을 수목장. 예, 수목장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요것도 수목장도 뭐 뿌려주거나 묻어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수목장을 진행하더라도 개인이 해서는 불법이죠. 그죠, 불법이죠. 그래서 허가된 수목장에서 유골함에 넣어서 보관하는 형식으로 수목장을 이제 진행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강아지나 고양이의 비율이 높죠.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가 음. 한 90%는 되지 않을까. 90%. 예. 그렇다면은 나머지는 또 어떤 동물들이 들어옵니까? 나머지는 이제 저희는 이제 특수동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긴 하는데, 특수동물. 예, 특수동물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음. 햄스터도 있을 수 있고, 거북이도 있을 수 있고, 도마뱀도 있을 수 있고, 도마뱀도 예, 와요? 도마뱀도 있을 수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정말, 그러니까 애정을 갖고 키우는 모든 동물들은 예, 반려동물이라 표현하고 그 시간을 가졌던 만큼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또 추억도 같이 간직하시는 거니까 그 장례를 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혹시 그 도마뱀도 있지만 또 특수한 그런 생명체는 없을까요? 특수한 생명체요. 와, 금붕어도 온 적이 있어요. 예, 지금 뭐라고 잘못 들은 거예요? 금붕어도 온 적이 있어요. 금붕어? 예, 요거는 제가 좀 사연을 조금 길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얼마 전이었어요. 한 두세 달 전. 일단 7시나 8시 저녁 때 전화가 오셨어요. 아이가 떠났으니까 포항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포항에서 이제 오시라고 직접 저희가 픽업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밤에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갔죠. 근데 누굴 데려갔어요? 보호자님하고 이제 아이가 떠났다고 하니까 픽업하기 위해서 아이를 픽업해서 데려와서 저희가 장례식장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데리러 차로 포항까지 이제 운전해서 그 간 아이라고 거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이거. 버릇이 돼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뭐 다르게 표현할까? 뭐 금붕어라고 표현할까요? 금붕어가 왔다는 얘기예요? 예, 맞아요. 근데 아니 저희가 있는 대로 표현해 주시면 예. 돼요. 금붕어. 보통 이제 제가 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서 그냥 일단-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일단 장례 치를 그 대상자를 아이라고 예, 얘기를 하는구나. 그 오신 모든 그 반려동물은 아이라고 표현해서 제가 입에 배가지고 괜찮아요. 네, 네. 금붕어 크기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컸어요. 요 정도 되는 그 금붕어더라고요. 그럼 금붕어를 화장을 해요? 예, 금붕어도 이제 하죠. 예. 다만 저도 이제 그 우려됐던 게 혹시라도 유골이 유실될까봐 아니 금붕어 유골이 어디 있어요? 해보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보호자님이 그 정말 애정을 갖고 키우신 거고 제가 이제 포항을 갔을 때도 어린 여자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두운 밤이니까 그 아이를 헝겊에 이렇게 싸서 이렇게 해서 길에 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눈물도 이렇게 망울망울 젖고 똑똑 떨어지면서 어머. 아이 좀 잘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얼마나 전해주시더라고요. 애지중지 키웠을까? 요 얘기는 되게 그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큰 사건보다는 정말 작은 사건인데 좀 깊게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아마 큰 동물은 없어요? 큰 동물? 큰 동물은 일단 강아지만 놓고 보면 한 60kg짜리도 있었고, 예, 60kg짜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강아지가 아니라 다른 종을 말씀드리면 송아지도 있었어요. 예, 송아지. 보통 송아지를 화장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분께서는 좀 특별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송아지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로 송아지를 키웠었단 말이죠?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호자님의 그 마음이 너무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어떤 송아지가? 사연이냐면 아이가 이제 송아지니까 갓 태어난 다음에 콧뚜레라고 하나요? 예, 뚫으려고 하니까 그 송아지가 애잖아요.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기둥에 부딪혔어요, 머리가. 그러니까 그러고 난 그 일 때문에 그 보호자가 정말 마음이 안 좋았던 충격을 거예요. 받았구나. 예,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장례 치르고 잘 치러줬다 해서 저희 쪽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제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 조상님들은 다
뒷산에다 묻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불법이지만. 예, 그죠? 불법이죠. 예. 장례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예, 많이 늘어났어요. 일단 제가 근무할 때부터 지금까지를 보면은 실제로 확실히 많이 늘어났고, 점점 늘어나. 예, 늘어났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인터넷을만 검색을 해봐도 반려동물을 어떻게 잘 보내줄지 또는 어떻게 보호자도 떠난 다음에 케어를 할지 뭐 이런 부분에서도 인터넷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과거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 쪽으로 오셔서 장례 진행하는 건수만 봐더라도 한 달만 따지면은 뭐 200건 내외 정도 되니까 하루에 하면은 한 6마리, 7마리 정도 이러니까 오셔서 이제 그래도 마지막 이 추억까지 간직하시러 오시는 거고 또 책임까지 지려고 오시는 거니까 문화도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 신종혁 지도사는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부터 동물을 좋아했는 건지 아니면 집에다가 살다가 보니까 갑자기 좋아지게 된 건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렇지. 제가 어렸을 때 그때가 92년도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아이를 제일 처음 키웠는데 발발이었어요. 근데 처음 키우다 보니까 정말 사람같이 인식할 정도로 정말 애정 있게 키웠는데 또 나이도 어렸으니까. 근데 집 앞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이가 떠났어요. 네. 근데 그때도 뭐 장례문화는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뒷산에 가서 묻으셨거든요. 여러 가지 그러고 나서도 이제 계속 아이를 키우면서도 많이 울고 떠나보내면 울고 했는데 계속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거는 반려동물 장례 문화가 좀 발전해서 아이 좀 더 잘 보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연히 이제 구인을 보고 나서 요거를 지금 해보지 않으면 앞으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됐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갖춰야 될 조건 다 있겠죠? 일단은 뭐 자격증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자격증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전에 잠깐만 말씀드리면 뭐 자격증이나 뭐 절차를 알고 이런 것보다는 따뜻한 마음, 봉사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신 분들과 공감하는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뭐 자격증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격증은 지금 상황에서는 인터넷으로 쉽게 교육받고 따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은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예, 그 교육을 한다는 거는 장례 절차를 물론 어떻게 할지 또는 아이 염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걸 교육하는 거지만 반대로 장례식장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어떻게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줄지 이런 것까지 같이 교육하니까 정말로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서 그 이후에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가장 옳은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인터넷 쉽게 딸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국가 자격증이 돼서 따기 어려우실 수 있으시니까 혹시라도 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미리 이제 따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아무래도 죽음을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로서 가장 힘든 점, 야, 이건 정말 힘들었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힘든 거는 뭐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매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말 자주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공감하는 부분. 왜냐하면 오랜 시간 뭐 10년, 20년 넘게까지도 같이 이제 함께했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지. 예,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일이 있었고 다양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오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많고 고충도 많고 또 떠나 보내기 직전에 뭐 아이가 아팠거나 또 어떤 병이 있었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해주세요. 이럴 때 이제 공감해드리고 혹시라도 공감해드린 게 보호자님 슬픔을 덜어주기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을 때 조금 제가 마음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고충이 좀 있었어요. 예.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신종혁 지도사의 지인분도 함께 해주셨는데, 저 앞에 앉아 계시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생겼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 장례 지도일이 너무 좋아서 19살 때부터 이 일을 하고 있는 20살 김기태라고 합니다. 오, 20살. 예, 반갑습니다. 아이돌 느낌이에요. 20살 아이돌. 두 분은 어떤 관계세요? 지금 앞쪽에 앉아 계신 신종혁 차장님은 제가 이 입사를 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장례 지도 일을 가르쳐 주시고 장례 이 일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신 사수분이십니다. 사수. 네. 본인은 조수.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자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직업 만족도는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만족도 어때요? 제가 19살 때부터 시작을 했지만 정말 만족도는 최상으로 제 마음을 가지고 오.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아요? 네, 저한테 정말 잘 맞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저 두 사람 관계는 이제 선후배 사이인데 후배가 볼 때 신종혁 장례 지도사는 어떤 분이에요? 정말 모든 일에 장례 일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장례 일을 하려면은 정말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에 대한 병이나 또는 성별, 또 품종, 나이에 대해서 이 장례 구성이 정말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보호자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그 한마디도 깊게 생각하셔서 또 이런 장례 일을 끝나고 나서도 또 부족한 점은 있지 않았나 이런 점을 많이 생각하시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선배를 보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감동을 받았거나 이것만큼은 저 선배한테 꼭 배워야겠다 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거. 대표적인 걸로는 계속 사례가 좀 슬픈 이야기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얼마 전에 한 2달 전쯤에 같이 차량을 타고 운행을 하던 중에 도로 한가운데 길고양이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던 찰나에 차장님이 갓길에다가 차를 정차하시고는 아이를 수습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그 고양이가 생각보다 출혈도 심하고 좀 장기도 밖으로 좀 흘러나온 숨진 상황이었는데 상태구나. 네, 그렇습니다. 트렁크를 열시더니 바로 병원에 원래 주시는 아이를 장례식장까지 운구할 수 있는 박스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지고 나오셔서는 피가 이렇게 나오고 장기도 조금 나와 있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를 안고 들어오셔서 박스에 넣으시고는 바로 장례식장으로 복귀하셔서 장례 절차를 직접 모두 진행하셨습니다. 야, 이게 참. 근데 지금 후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목소리 톤이 거의 상대방을 위로해주는 목소리야.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좋은 곳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보호자한테 하는 스타일이야. 지금. 저 조곤조곤하게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 말이죠. 아무래도 그렇게 잘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은 친구나 선배나 이 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죠. 아직까지 잘 모르시니까 뭐 이렇게 물었을 때 막연히 얘기하죠. 유망한 직종 아니냐, 전망 있는 직종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뭐 이런 건 일반적인 이제 이제 물었을 때 대화고 반응이고.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니까 또 아이 이제 장례 치를 때 사람하고 비슷하게 하고 뭐 관이나 수의도 쓴다고 하면은 아니 뭐 동물이 무슨 그런 수의까지? 수의랑 관을 쓰냐 하면서 웃는 경우가 많으세요. 예. 그러면 너무 어이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정도 그 얘기를 또 몇 번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 오셔서 우리 아이 떠났다고 하면서 장난 치러야 되겠다고 예 그러면서 부탁한다고? 예 문의하시고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자신한테 닥치지 않으면은 그냥 그쵸. 야, 하필 그 예, 직업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 옆에 무슨 항상 있으니까 이제 그 아이가 있는 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렇지. 막상 떠나고 나면 이제 너무 슬프고 이 아이 잘 보내줘야겠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나가다가 참 이렇게 지나가다 신호등에 걸려서 이렇게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어. 반려동물 장례식장 예, 안내. 보셨어요? 그러면 밑에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핸드폰으로 그 찍어. 예. 급하면 연락하려고. 근데 또 저장만 됐지 연락을 한 적이 없는데 예. 어느 갑자기 가끔
언젠가는 내가 두 마리를 키워요. 예. 예, 푸들 두 마리 키우는데 얘네들 중에서도 하나가 18살 됐거든. 하나가 얘도 이제 곧 떠날 텐데 야 그때 만약에 닥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더라고 보니까. 네, 맞아요. 그죠? 그렇게 문의해 주신 분 많으세요. 많죠. 요즘에는 이제 아이가 아프거나 음. 또는 이제 나이가 들거나 이런 미리미리 오셔가지고 장례 어떻게 진행되고 또 뭐 비용도 물어보시고 그렇지. 오시면은 직접 오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관을 쓰고 또 뭐 이 수위를 쓰고 이건 뭐 삼배도 있을 수 있고 뭐 삼배? 명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 무슨 뭐 일이 여러 가지 아니야.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중에 이거를 뭐 보호자님께서 보관을 하실지 아니면 뭐 떠나 보내줄지 뭐 이런 것도 상의가 가능하시니까 맞아. 미리미리 오셔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준비하는 게 좋죠. 본인 계세요. 자, 이야기를 나눌수록 이 직업도 일종의 의전 전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장례 지도사로 다가가고 싶습니까? 일단은 정확한 체계랑 정확한 설명 이런 것도 하는 것도 당연히 지도사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오시면 보호자님들은 경황이 없고 당황스러워서 잘 모르세요. 예. 물론 저희는 최대한 설명을 드리죠. 근데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보면은 그것보다는 보호자님 오시면 너무 슬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감해주고 슬픔을 조금 덜어주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예. 그런 지도자가 되겠다. 예. 자, 이 참 반려동물과의 이별이 슬픔만이 아닌 의미 있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지는 장례 문화가 정착되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신종혁 장례 지도사 어떤 일이 갑자기 닥치면 무조건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아마 본인이 따뜻하게 잘 해줄 겁니다. 오늘 나오신 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